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6월 25일 현재 시각은 3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넷마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자, 넷마블 오랜만에 말씀을 브리핑을 좀 드리게 됐는데, 일단은 하단 구간과 상단 구간 계속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변동폭이 이제 고점이 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고, 여기 장기 편선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 이 구간에서 이 절반 부분 여기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도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엔 좀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좀 이제 주가 하락을 좀 멈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해 놓을 필요는 있겠죠. 자, 14만 7천 원 이 부분들에서 고점이 좀 체크가 됐는데, 저 고점이 여러 가지 체크가 됐던 부분들, 최대 화두가 상승하는 이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죠.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그 뒤에 주가 흐름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하락 이탈을 좀 했었는데, 추세적인 지지 구간은 여기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좀 빠지는 모습들, 미처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점을 확인하고 주가 조정받고, 고점 확인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지금 여기 양상이, 여기 이때의 양상이 여기랑 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반등이 바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왜냐면은 저점이 확인이 된 게 이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이 확인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놓고 체크를 어떻게 좀 대응을 잡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좀 올바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수급을 보아하니까 오늘 기관이랑 금융투자에서 매수세,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등이 일시적으로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평균 단가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평균 가격 단가를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대응을 잡기 위해서 여전히 따라가면서 추격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여기 이 부분에서 지구간에서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대응을 잡기에는 명확하게 확인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12만 5천 원. 여기 좀 이탈을 하는 모습들, 절반, 여기 이 캔들, 이게 한 캔들이라고 보세요. 이게 분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여기 고점과 저점과 고점, 여기 확인된 게 이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안에서, 이 변동폭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좀 잡아야겠다. 여기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긴 하니까 12만 5천 원 부분들도 좀 이제 가능성들만, 제가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만약 혹시라도 떨어지면 대응을 잡아야겠다. 계속 이제 10주 이런 식으로 좀 따라가는 게 아니, 그래도 10만 원 단위라 가지고 좀 금액이 좀 크죠. 아니, 일주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고서야 자금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는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이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제이나라가 출시가 되면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1위를 기록하면서 우리 세븐나이츠도 한번 경험을 해봤었잖아요. 세븐나이츠도 출시되고 흥행을 하면서 주가가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 세븐나이츠 흥행 여부들에 따라서 이제 이 레벨 주가 변동성 자체를 좀 키워놓고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뭐 세븐나이츠가 흥행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차익 실현, 그러니까 재료 소멸, 약간 그런 쪽으로도 좀 진행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나. 하여튼 뭐 그렇지만 세븐나이츠 때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2나라가 출시가 되면 주가가 재료 소멸로, 이제 기대감 소멸로,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약간 이런 형식이 좀 잘 맞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신작 출시일이었던 지난 10일 대비 8%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깜짝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엔 주가가 빠졌다. 자, 1분기부터 이어진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 이런 것도 뭐 그렇지만 인건비가 증가가 됐는데 이 게임들의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2분기에는 신작 출시 관련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뭐 하반기에 이제 분기별로 신작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마블 퓨처 레볼루션, 세븐라이츠 레볼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추후에 또 이제 그 반영이 될 수 있는지를 포인트를 좀 보면서 반등은 반등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여기 제2의 나라가 초기 성과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 하반기 2종 대작 출시와 카카오뱅크 상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은 풍부하다. 제2의 나라가 좀 이번에 좀 컸었어요. 반영됐던 게 컸었어요. 그래서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든가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세븐나이츠에서 한 번 더 제2의 나라처럼 반영이 좀 될 수 있을지 좀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 3분기 실적에 주목하라. 넷마블은 주가 작년까지 과도한 고평가를 받아왔고 올해 역시 가평가된 부분들이 있다. 자, 가평가된 부분들이 있긴 있었죠. 이전에는 고평가가 명백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버티면서 주가 우행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실적이 일단은 증가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추정치가 이제 3분기, 4분기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감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3,860원, 34배 정도 수준이 되네요. 지금 36배 수준이니까 12만원, 자, 31배 수준이 됩니다. 이전에 20만원 부근에서 우리 19년도 EPS 1,800원을 반영을 했을 때 19년도 20년도 초반이었으니까 19년도를 반영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204,500원 수준이었으면 112배, 좀 비싸긴 했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한 12만원 부근 저점, 고점 확인된 거를 일단은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기사에 좀 나온 부분들 말고도 제2나라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넷마블 네오죠. 넷마블 네오, 그리고 카카오뱅크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회사 IPO 추진하는 것들 우리도 좀 염두를 해놓고 이 소식들이 언제 좀 가시화가 될 것이냐, IPO를 추진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언제 들려줄 것이냐를,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포인트로 나중에는 뭐 소식이 들리겠지. 언제 들릴지는 모릅니다. 제2나라가 한창 이제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뭐랄까 좀 일정을 좀 염두를, 회사 입장에서도 염두를 좀 해놓긴 할 것 같아요. 염두를 해놓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은 소식은 나와줘야 되는,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마케팅 비용은 신작이 출시가 되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작이 출시가 되면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흥행, 그리고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IPO, IP 지식재산권, IP 재산권, 이런 부분들에서 영업이익률, 제2나라가 흥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 그런 실적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세븐나이츠가 이번 6월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2분기에 출시됐으니까 3분기와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분기에 출시된 거는 4분기와 1분기 실적을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일단은 증가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마케팅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영업이익률이 얼마 정도 증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망치는 일단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9%, 10%, 13%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인건비가 좀 올라가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큰 기대는 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좀 기다리면서 하락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그런 시나리오 정도는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자고요. 저는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려서 참고 사항으로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항상 당부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만 참고만 해주세요. 반드시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AP 투자연구소로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 여기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핸드폰도 그렇고 PC번호도 그렇고 다운받으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9시가 되면은 김현주 소장님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